다음은 KCB 가톨릭 방송 전문가 컬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저희 가톨릭 방송국에서는 새로운 기획으로 미주 한인 신자들과 동포들의 이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아보는 전문가 칼럼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민 전문 박동규 변호사를 모시고 요즘 이민법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이슈 중의 하나인 다카, 즉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의 폐지와 그 대안으로서 드림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다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다카를 우리말로 풀면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서류 미비냐 아니면 불체자냐 이제 이런 용어로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의미상으로 이제 같은 의미이지만 그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일단 그 불법 체류자라고 한 이제 불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이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형사적인 범죄자들을 우리가 보통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이제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단어를 당연히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그 밑바닥에 잠재적 범죄자라고 하는 뉘앙스가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이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또는 유색인종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얘기를 씁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민자 권익공호 단체들에서는 서류 미비자 그러니까 지금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지만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면 언젠가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 해서 이제 서류 미비자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민법 자체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민법은 형법이 아니라 민법입니다. 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민법상에서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서류 미비자라고 하는 말을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다카는 구체적으로 서류 미비 청소년들의 이제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인데 아무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이제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물론. 그래서 그 자격은 16세 이전에 입국했을 것.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손을 잡고 온 친구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이 그 다카 청소년들의 반 이상이 3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대부분 이 친구들을 보면 본국어도 모국어도 못하고 영어만 할 줄 알고 그리고 네. 자라면서 한 번도 이런 그 신분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부모님들 생각하셔서 본인은 시민권자인지 알고 살아왔던 이런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6세 이전에 들어온 그러니까 어릴 때 들어온 청소년일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에 5년 이상 살았을 것. 16세 이전이라도 최근에 1, 2년 안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자격이 안 되고 최소한 5년 이상 미국에 살았을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일 것. 그래서 성실하게 이제 학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범죄 기록이 없을 것. 이건데 이 범죄 기록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중범죄 이상의 기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경범죄는 자격이 되는 걸로 판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갖추면 일단 이제 노동허가증 카드를 주고 그걸로 이제 소셜 번호를 발급해주고 그리고 운전 면허까지 발급해주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또 직장을 다니지 못했던 친구들이 직장을 다닐 수 있게 이 프로그램이 5년 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5년 동안 실시가 잘 되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폐지를 지금 맡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러면 폐지된 다카 프로그램으로 인해 우리 한인 청소년들과 전체 이민자 청소년들에게 예상되는 피해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폐지로 인해서 이제 학교와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위기에 처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큽니다. 이제 이런 거죠.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주지 않았던 것을 계속 안 주는 것과 이미 주어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또다시 박탈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학교를 잘 다니고 또는 직장을 노동화증 카드가 없으니까 전혀 못 다니다가 이제 직장을 잘 다니던 친구들 특히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 노동화증 카드가 없으면 잡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일을 못하던 친구들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으니까 또 취업을 못했던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5년 동안 정말 자기가 일하고 싶은 직장에서 꿈을 펼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주었던 혜택을 이제 다시 도로 뺏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지금 부닥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정보와 신상을 다 노출을 했잖아요. 이민국에. 그렇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면 이민국에서 가장 먼저 추방을 할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다른 이제 어른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뭐 어디에 있는지 또 신분이 확실하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사실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 법에 따라서 행정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 신상을 지문까지 다 찍고 이민국에 보고를 해서 그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 폐지가 되면 그러니까 이민국의 입장에서는 추방의 대상이 될 가장 1순위 가 바로 이 청소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이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이 피해를 볼 학생들이 지금 현재 미국 전체에 8만 명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지금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들이 지금 예상되는 피해입니다. 네. 그러면 다카 폐지에 대한 미국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역사적으로 카톨릭의 주 구성원이 과거에 이제 아이리시들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안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남미계, 라틴계 신자들이 이제 카톨릭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다른 어느 종교 집단이나 단체보다도 이민자 권익에 있어서는 가장 앞장서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성서적으로 보더라도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그리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제 이런 또 성서적인 가르침도 있고 해서 카톨릭 교회가 요번에도 이제 다카 폐지가 발표되자마자 아주 발빠르게 전격적으로 이제 다카 폐지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하는 이제 그런 성명서들을 발표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주교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카 폐지는 이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폐지는 해서 안 되는데 이제 폐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톨릭 교회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뉴욕 대교구 티모시 돌란 추기경님 같은 경우에는 다카 폐지는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비크리스천적이며 비인간적이며 비미국적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가까운 뉴욕 대교구의 토빈 추기경님께서도 오늘 미국 정부는 장벽만을 닫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았다.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분과 상관없이 이 청소년들의 인권도 존엄하고 따라서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우리 미국 가톨릭 교회 입장입니다. 네. 현재 저희 방송국에서도 이 드림 법안 서명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 서명 운동이 왜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첫 번째는 방금 미국 그 가톨릭 교회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부분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적어도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고 또 성서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가톨릭 신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서류 미비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런 나이 어렸을 때 미국에 온 청소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서명운동은 우리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꼭 참여를 해야만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제 다카가 이미 폐지가 발표됐고 순차적으로 폐지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다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이제 드림 법안이라고 하는 형태로 연방 의회가 법을 통과해 주는 것만이 이제 이 청소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명 운동은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네.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해서 이제 인준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그것이 이제 소위 드림 법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드림 법안의 서명 운동을 반드시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드림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예. 쉽게 이해하자면 다카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드림 법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카는 아까 16세 이전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 제한이 이제 18세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카가 미국에 이제 5년 이상 거주인데 드림 법안은 이제 4년 이상 거주이기 때문에 역시 미국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조금 더 혜택의 범위가 늘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범죄 이상의 범죄가 없을 것 이것은 다카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군대에 지금 복무를 하고 있거나 이것은 이제 다카와 거의 같은 자격 요건이죠. 그래서 이런 자격이 갖추면 일단 이제 8년 동안 임시 영주권을 주고 그다음에 8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고 그다음에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이제 시민권을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걸 다 합치면 이제 10여 년이 걸리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다카 청소년들 뒤에는 또 다카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시민권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부모님들까지 초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부모님들까지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공화당에서도 드림 법안과 유사한 석시드 법안을 상정했다고 하는데요. 드림 법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드림 법안은 바이파리슨 빌이라 해서 공화민주 양당이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법안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에 합의를 한 이제 공화당 의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화당에서 보다 많은 공화당의 다수가 지지하는 법안은 이제 석시드 법안이라고 하는 건데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이민 법안에 관련해 있어서는 공화 민주당의 입장이 완전히 갈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물론 몇몇 개별 의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친이민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공화당의 경우에는 반대로 몇몇 그 친이민적인 의원을 우호적인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다수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특히 유색인종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의 대부분이 이제 백인 보수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표심을 얻으려면 이민자들에게 반대하는 정책을 가져야만 되는 이제 뭐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공화당 다수가 드림 법안에 대항한다 그럴까요? 또는 유사한 이제 그런 법안을 내놨는데 그 이름이 이제 Succeed라고 하는 법안이에요. 네. 근데 쉽게 이해하시려면 드림 법안에 비해서 어떻게든지 혜택을 좀 축소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그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는데요. 일단 그 대상이 아까 드림 법안은 18세라고 했는데 네. 그 자격을 16세 이전에 미국에 왔을 것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거주 기간도 드림 법안이 4년인데 비해서 이 석시드 법안은 5년 반에서 약 6년을 살아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범죄 이상의 기록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 석시드 법안에는 3가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번째는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이 드림 법안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했을 때 기각이 되면 반드시 출국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영주권 따고 청소년들이 시민권까지 따면 이제 부모님들 영주권까지 신청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랬잖아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런데 부모 초청을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드림 법안을 드림 법안만이 아니라 패키지 딜로 다른 조건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합니다. 그 조건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일단 크게 3가지인데 첫째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멕시코에 국경 장벽을 설치한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나 예산이 정말 천문학적 숫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멕시코 국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왜냐하면 장벽을 세우려면 캘리포니아나 이제 동쪽에 바다를 통해서도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카나다 국경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장벽을 세우려면 사면을 다 세워야 되는데 예, 멕시코 그렇죠. 국경에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현실적인 효과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비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경 장벽 설치를 드림 법안 또는 석시드 법안 통과 조건으로 하나 지금 내걸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E-Verify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E-Verify는 지금도 I-9이라고 해서 내가 회사 사장인데 직장에 이제 직원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그 직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지금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면으로만 확인을 하고 어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왔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의무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 일단 카피를 해서 보관을 하면 되는데 이걸 E-Verify라고 하는 것은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 또는 노동허가증을 이민국에 전자 이메일로 보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하고 진짜면 고용을 하고 가짜면 고용을 안 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 이제 크게 우리의 한인 이민자들에게 2가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으로 계시는 분, 뭐 영주권자일 수도 있고 시민권자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직원을 고용하는데 상당히 많이 이런 그 규정을 일일이 다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비용과 시간과 이제 수고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국에서 난 자녀들 이제 시민권자이지만 얼굴은 뭐 이민자라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얼굴에다 뭐 시민권자라고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영주권자라고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미국 직장에 이제 제출하면 그것을 이제 이민국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뭐 귀찮아서이기도 하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미국 직장에서는 다른 이제 그 미국에서 태어난 또는 백인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먼저 고용을 하고 그 신분 확인이 늦게 되는 우리 유색인종 또는 한인
2세, 3세 자녀들의 경우에는 고용을 안 해버릴 수도 있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차별을 당할 수 있는 예. 이런 이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이민자 그 커뮤니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그 E-Verify 시스템도 지금 조건으로 하나 넣으려고 하고 이제 마지막 이게 좀 심각한 부분인데 합법 이민자의 수를 50% 줄이는 조항을 삽입을 하자 이거예요. 예. 지금 이제 연간 이민자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 숫자를 50만으로 줄이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의 90% 이상은 유색인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민자 권익공호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90% 이상 유럽계 백인들이 이민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조항을 붙였을까?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이 모든 이민 정책의 이제 궁극적인 종착점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유색 인종 이민자들의 숫자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이 사람들의 결국은 속내가 아닌가. 라고밖에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 드림 법안 또는 석시드 법안 안에 삽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사탕을 하나 주고 10개를 빼앗는 시기예요. 그러네요. 아주 작은 청소년들에게 주는 혜택, 그러니까 8만 명에게 주는 혜택을 굉장히 선심 써서 주는 척 하면서 지금 1년에 50만 명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조건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이런 상당히 무리한 지금 조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드림 법안은 우리가 통과하도록 지지해야 되고 이 석시드 법안은 통과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서명운동이 이전에 다른 서명운동에 비해 좀 더 특별한 방법이라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다루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과거 서명운동 방법은 좀 구식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좀 신식이다. 과거가 좀 그 아날로그식이었으면 지금은 디지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과거 서명운동은 이렇게 소위 이제 연판장 스타일이죠.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제 이름 적고 주소 적고 사인하는 이제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모아가지고 그 연방의회에 가서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몇십만 장을 모았다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그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것이 24시간 이내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에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로 이메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방의회에서 이 그 드림 법안의 여부를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 사무실에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사람들이 이 드림 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24시간 안에 즉각적으로 전달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에 대한 인포메이션, 소위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이제 그 서명운동을 주관하는 측에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분들에게 이 법안이 앞으로 이제 법안은 보통 이제 의회에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민분과소위원회, 그다음에 법사위, 그다음에 전체 표결. 그거를 이제 하원에서 하고 똑같은 절차를 상원에서 한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서명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별 절차를 그 서명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성당이나 자기가 소속해 있는 단체에서 홍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패키지로 또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지역의 서명용지가 100명 이상 모아지면 그 100명 이상의 서명용지를 들고 그 서명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이제 한인회나 또는 한인 권익 신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 국회의원을 찾아와서 우리가 100장 이상 이렇게 그 한인 유권자들이 그 서명용지를 모았으니 당신이 꼭 이번에는 드림 법안 통과에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실질적인 로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전체 거의 100%가 이 드림 법안을 지지하고 있고요.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0% 이상은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할지 반대할지 조차를 표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11월 달에는 이제 연방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당장. 예. 그랬을 때 자기가 이 드림 법안에 찬성을 하는 게 재선이 되는데 유리할지 네. 반대를 하는 게 유리할지 이것을 지금 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유보적인 또는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로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그 지역에서 100명 이상 이런 페티션이 모이면 저희가 그걸 들고 그 지역 의원에 가서 효과적으로 네. 이 법안 통과를 지지해 달라라고 저희가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드림 법안 자체에 대한 서명 운동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한인들의 권익 신장 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동안 한인들은 소위 좀 조용한 마이너리티 또는 이제 모범적인 소수민족 해서 그렇죠. 본인의 의사를 이렇게 활발하게 표현하지 않는 이제 예. 그런 집단으로 많이 이제 미국 주류 사회에서 인식이 됐는데 이렇게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네. 우리도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한다라고 네.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한인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구나라고 예, 그렇죠. 하는 것을 예.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체 한인들의 권익 신장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드림 법안의 통과 가능성 내지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통과가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보면 미국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항상 이 적어도 드림 법안 이 서류 미비 청소년들을 어떤 형태로든 구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이 한 75%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여론이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쓴 우리에게 아주 큰 희망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이 드림 법안은 과거에 한 6번 정도 상정이 됐다가 거의 통과될 막바지에서 통과가 안 된 이런 상황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상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희가 드림 법안이 이미 통과된 적이 있고 항상 문제는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부결이 되어서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저희가 숫자를 보면 하원의 민주당원은 전체 100%가 이 드림 법안을 지금 지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공화당 중에서는 5명이 현재 확실하게 지지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고 네. 이제 나머지 공화당 의원들이 입장을 표명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반수를 얻으려면 입장 표명 안 하는 공화당 의원 중에서 16명만 지지를 얻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군요. 과반수가 되거든요. 예, 그렇네요. 네. 예. 그러면 이 16명은 그렇게 어려운 그 과제만은 아니다. 해볼 만한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공화당이 다수인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형이나 특히 여론의 찬성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 유권자들 그리고 우리 한인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이것이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이 드림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결국 이것이 뭐 나는 영주권이 있으니까 나는 시민권이 있으니까 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애들도 다 시민권인데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서류 미비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민자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다. 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내 가족 또는 내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서류 미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우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서류 미비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성당에서 본인들 입으로 말을 하기 어렵죠. 신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제 뭐 저희 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절대로 성당이나 학교 가서 본인 신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뭐 좋은 아이비나 뭐 좋은 대학을 합격을 했을 때 그 아이들한테 부모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엄마 나 좋은 학교에 합격해서 해서 합격증을 들고 왔는데 이제 부모로서는 너는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학교는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부모의 심정은 아마 정말 겪어보지 가슴 않으면 아프죠. 예, 가슴 아프죠. 예. 모르는 이제 그런 일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우리 교우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 직원일 수도 있고 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그 특히 신자분들 또 신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인 동포 전체 권익 옹호 차원에서 네. 이 드림 법안 서명 운동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드림 법안에 대해 더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한인 신자들과 동포들이 법안 통과 서명 운동에 동참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